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가 있는데요. 이게 AI 추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멀티플렉스 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멀티플렉스 띵킹이죠.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맞아요. 지금 AI들이 보통 쓰는 방식이 사고의 연쇄, 체인 오브 서트잖아요. 그렇죠.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딱 한 길만 보고 가는 느낌이라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막다른 길에 가면 그냥 멈춰버리고요. 맞아요. 하나의 경로만 탐색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일 수 있고 또 틀린 길로 빠지면 되돌아오기가 어렵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논문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AI도 사람처럼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보면 안 되나? 하고요. 네, 그게 바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이자 또 해답인 거죠. 멀티플렉스 사고라는 게 말 그대로 AI한테 선택지를 여러 개 주는 겁니다.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요. 네, 다음 단원을 예측할 때 이거다 하고 하나만 딱 정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 높은 후보를 예를 들어 K개라고 하면 그 K개를 그냥 다 뽑는 겁니다. 아, 일단 다 뽑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멀티플렉스 토큰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균도 압축해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거예요. 아, 논문에 그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맞습니다. 바로 그 분기 후 병합, 브랜치 앤 머지 방식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여러 정보를 하나로 합치면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당연히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네, 바로 그 효율성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고요. 논문에서 자기 적응성이라는 말도 쓰던데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상황을 봐가면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똑똑하네요. 네, 문제가 좀 쉬워서 이건 답이 확실하다 싶을 땐 굳이 여러 길을 보지 않아요. 아, 그냥 직진하는군요. 네, 기존 방식처럼 쭉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어렵고 불확실해서 이건가 저건가 싶을 때만 여러 가능성을 쫙 펼쳐보는 겁니다. 와, 필요할 때만 힘을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계산량, 그러니까 토큰 사용량을 한 20% 줄였는데 정답률은 오히려 올라가다고요? 더 적게 일하고 성과는 더 좋은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효율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더 중요한 게 제 생각엔 탐색 능력의 증가거든요. 탐색 능력이요? 네, 기존 방식은 그냥 정해진 길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해법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건 확률적으로 여러 길을 막 시도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되게 창의적인 풀이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아, 경우의 수가 훨씬 늘어나는 거군요. 훨씬 정도가 아니죠.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기존에는 그냥 어휘수 V였다면 이제는 V의 K제곱으로 기하급수적으로요. 네,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이건 특히 강화학습 같은 데 적용하면 잠재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효율성과 탐색 능력이라. 이론은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성적이 어땠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존 AI들이랑 붙었을 때 정말 이겼나요?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AMEA나 매th 500 같은 거의 수학 경시대회급 문제들 있잖아요. 네, 엄청 어렵죠. 거기서 기존의 디스크릿 코어티나 디스크릿 RL 같은 방식들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오, 특히 패셋K라고 여러 번 풀 기회를 줬을 때 정답률을 보는 지표가 있는데 그 시도 횟수가 늘수록 성능 차이가 그냥 더 벌어지더라고요.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명백한 증거네요. 근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건 그 K값, 그러니까 동시에 보는 후보 단어 수가 고작 하나 늘었을 뿐인데 1에서 2로요. 맞아요. 근데 성능이 그렇게 확 뛰었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사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기존 방식, 즉 K=1 방식에 명백한 병목 현상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아, 하나의 토큰에 너무 많은 가능성을 우겨 넣으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걸 단 2개로만 늘려줘도 그 병목이 극적으로 해소되면서 성능이 폭발한 겁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멀티플렉스 사고라는 건 AI한테 외길만 걷게 하는 대신에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하면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유연함을 선물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좀 막막하고 불확실한 문제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 좋네요. 이 연구는 사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수학 문제에 집중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보고 그걸 하나로 합치는 능력이 정답이 없는 영역에 쓰인다면 어떨까요? 정답이 없는 영역이라면 예를 들면 창작 같은
가령 한 편의 시를 쓴다거나 복잡한 법률 논쟁을 펼치거나 혹은 아무도 생각 못한 과학적 가설을 세우는 데 쓰인다면 과연 어떤 종류의 창의성이 터져나오게 될까요?